네, 7월 첫날부터 시장의 흐름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왼쪽이 어제 상황이고 오른쪽이 오늘 상황인데 확연하게 분위기 전환이 일단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제는 대부분이 시뻘겋게 질려 있었는데 오늘은 대부분이 파랗게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7월 첫날부터 이 3분기의 시작 지점부터 긍정적인 분위기 전환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반갑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이 정도 정리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장중 6만 3천 달러를 일시적으로 뚫어내는 그런 힘을 보여준 상황입니다.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6만 3,600달러 부근이기 때문에 지금 20일 지수이동 평균에 대한 돌파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고 50일 단순이동 평균인 6만 6,400달러 위로 안정적으로 올라서 준다라면 그 다음부터는 7만 달러 그리고 전고 돌파 테스트 이런 식으로 이제 정서가 바뀌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초기 단계에 있어서 중요 지지라인에 대한 돌파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흐름 자체는 순조롭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등할 경우에는 7만 달러, 하지만 하락할 경우에는 5만 6천 달러. 후자보다는 전자의 가능성과 기대감을 조금 높여주는 부분은 월간 종가가 6만 2천 달러 위에서 마감이 됐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 6만 달러 박스권 하단에 대한 지지인데 이게 지금 월간 종가 그리고 2분기 종가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개선된 3분기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4분기 이 정도로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 47이었던 게 53으로 반등을 해줬고 이렇게 중립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5%대 아래에 자리하면서 54.7% 주변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7월 과연 어떤 흐름을 보여주게 될 것인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7월은 강세를 보여준 때가 많았던 시기이긴 합니다. 6월은 대부분 질려 있었던 때가 많았고 2018년 이후 봤을 때 7월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파랗게 웃고 있을 때가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5년 수익을 따져봤더니 비트코인이 10%대, 이더리움은 19.2%대 이 정도 수준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연하게 서머랠리를 벌였던 적이 많았다라고도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사실 기다리는 게 서머랠리잖아요. 비트코인이 반감기 이후에 사이드 횡보를 하면서 가격 발견 과정을 진행하고 그 사이에 도미넌스가 약해지면서 알트들로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여름 시기에 서머랠리를 통해서 알트 시즌이 도래하는 상황 이게 딱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이게 과연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인가 7월에 몇 가지 지금 우려점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과거 데이터 최근 5년 상황을 보면 꽤나 훈훈하다 이 정도로 정리가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비트코인이 왜 반등했을까? 한번 훅 하고 이렇게 올라가 준 건데 개인적으로는 한 두 가지 정도 일단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마운트 곡스 이 매도 물량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완화됐다라는 점. 지금 14만 개 중에 6만 5천 개가 개인 채권자들에게 돌아간다라는 건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대부분의 물량을 기관들이 매수할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이 매수를 했다라는 것은 단기 매도 물량이 될 가능성이 낮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하방 압력을 완화시키는 그런 기대감을 키웠다라고 정리할 수 있고 사실 이게 소스가 좀 애매해요. 루머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팩트라면은 소스가 어디지라는 게 전 되게 궁금했는데 그게 전해졌다 수준으로만 지금 크립토 마이너 미디어들에서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미국의 어떤 암호화폐 관련 규제가 지금보다는 선명하게 나아질 가능성과 기대감이 커진 상황. 특히 이제 이번에 TV 토론회를 통해서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과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라는 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특히 바이든 침해 관련 우려가 지금 커지면서 민주당에서는 후보 교체 필요성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게 아니라면 크립토 분야와 관련해서 좀 더 친화적인 스탠스를 선명하게 내보여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은 어쨌든 암호화폐의 친화적인 스탠스를 누가 대통령이 되든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키우는 부분, 다시 말해서 시장을 안도하게 만드는 부분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는 마운트 곡스 매도 압력은 퍼드 수준이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14만 개 중에 6만 5천 개만 개인 채권자들에게 할당이 되고 나머지 물량이 기관들에게 돌아간다라면 상당히 흥미로운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풀릴 수 있는 최대 물량 최대치는 6만 5천 개. 그런데 이들은 비트코인 초기 투자자들이잖아요. 과연 강세장 국면에서 지금 팔아실까? 그래서 한 이 정도 6만 5천 개 물량에서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최대치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 까이 거 6만 5천 개 이 까이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알렉스 송 같은 사람은 6만 5천 개 중에 10%? 이 정도 매도돼도 6,500개에 불과하다. 특히 이제 비트코인이 초기 투자자들이라는 점을 고려를 하면 강세장 국면에서 조기 매도하지 않을 가능성 생각해 볼 수 있고, 물론 이제 이미 높은 수익률, 어마어마한 지금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실제 매도되는 물량이 6만 5천 개 중에 10%가 될지 50%가 될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아주 대단한 물량이 시장에 한꺼번에 쏟아지는 그런 최악의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졌다. 이 정도로는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비트코인은 7월 초입부터 반등세를 확인해주고 있는데 이 와중에 코인텔레그래프가 7월에 악재 가능성이 있는 재료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조심해라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죠. 첫 번째로는 마운트 곡스 물량 풀리는 거, 두 번째는 수익 실현 홀더들이 증가 추세를 보인다는 온체인 데이터, 이 세 번째로는 4시간 차트에서 강세 페넌트 패턴이 붕괴될 우려, 이렇게 3가지를 제시했는데 이 중에서 우리를 가장 걱정하게 만들었던 건 마운트 곡스 이슈였는데 이게 지금 상대적으로 더 완화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짚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어쩌면 우려되는 상황보다는 기대 포인트들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가 61,900달러를 비트코인이 탈환하게 된다면 단기 약세 전망은 무효화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현재 63,000달러까지 일시 돌파해내는 단기 반등 모멘텀이 확인이 됐다는 점에서 어떤 다시 6만 달러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보다는 지금부터 이제 시간의 흐름을 가지고 스멀스멀 반등세를 보여주는 상황이 조금 더 현실화 가능성 측면에서 높지 않을까. 물론 이렇게 또 멍 때리고 있다가 한 번씩 또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재 가능 재료들은 여전히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조금 안정적인 보수적 관점도 함께 견지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닥터 프라핏은 이런 얘기 합니다. 지금 현재 채굴자들은 손해보면서 채굴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될 수는 없고 가격은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조정돼야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8만 달러 이상으로 가격이 조정될 것이라고 나는 99% 확신한다. 지금의 반등이라는 게 이제 쭉쭉 타고 올라가면서 흐름 타면서 8만 달러 위로 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분석가들도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 그 기대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미키볼 크립토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다음 움직임은 반감기 이후 이 포물선형 랠리에서 고점까지 상승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 약세 정서를 보려할 때 이에 대한 정서적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많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서 쭉쭉 올라가서
고점을 찍고 이제 이때가 셀링 포인트가 되겠죠. 이러고 이제 약세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 이게 지금 2025년 하반기로 예상이 되고 있는 시점인데 조금 더 당겨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 언저리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어느 단계로 올라갈수록 목표치에 따라서 분할 매도를 통해서 정점을 준비해야 된다. 우리는 정점이 어디가 될지 절대 알 수 없다.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올라서 줬고 네 번째 페이지에서 조정받는 거 그냥 일상적으로 지금까지도 그래 왔다라는 거죠. 올라서고 조정받고 올라서고 조정받고 이제 포물선 그려나가고 이런 그림인 건데 이 경험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항상 실수를 하는 게 이때 매수하고 이때 겁나서 매도하고 이게 진짜 최악의 어떤 행동 액션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우리가 이 재미없는 걸 가지고 매일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부하면서. 그래서 항상 이 투자라는 거는 어느 시장이 됐든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뭐 부동산은 조금 논외로 하더라도 뭐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경우에는 여윳돈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걸 막 빚 땡겨가지고 주식이랑 코인을 한다? 이거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특히나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변동성이라는 게 워낙 크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했다가 이렇게 빠졌다가 급등했다 이렇게 빠졌다가 우리 지금 한 20-30%만 조정 와도 막 심장 벌렁벌렁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지난 약세장만 하더라도 고점 대비 우리가 80%까지 빠지는 걸 경험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지금 어마어마한 반등세를 보여줬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성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급한 자금 가지고 투자를 했다가 진짜 큰일 날 수 있는 거고 벼락부자를 꿈꾸다가는 벼락거지가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우리가 늘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서 안정적인 투자 스탠스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일단 시간의 힘이 필요하고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해결을 해주더라.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16,000달러 찍는 걸 보고 지금 63,000달러 일시 돌파하는 걸 보면 이 시장이 얼마나 무서운 시장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그림 되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봐요. 여기서 이제 포물선 타고 올라갔을 때 2025년 어느 시점에서는 우리는 여기가 어디가 될지 모르니까 어느 시점 내 목표치에 따라서는 분할 매도를 하면서 수익화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 한 번씩 곱씹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봉 막스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반감기 이후에 기념비적인 또 다른 상승의 초기 단계에 있다. 비슷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최소 11만 1000달러에서 11만 6000달러 수준이 이번 상승의 레인지가 될 수 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되게 보수적인 이야기죠. 뭐 스탠다드 차트나 번스타인 같은 경우에도 뭐 15만 달러, 20만 달러 얘기를 하는 것과 비교하면 그만큼 전문적인 트레이더들도 알 수 없으니까 어디가 고점이 될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했었죠. 2021년 4월, 11월. 와, 이거 정말 어마어마했던 그 경악의 목소리가 나왔던 16,000달러 찍고 여기까지 이렇게 되게 무서운 시장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크립토 타이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 주간 차트인데 도미넌스가 이게 데일리로 바라봤을 때는 되게 큰 변동성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고점 찍고 하단 지지를 받지 못하고 빠지는 상황. 이게 추세적으로 이어졌을 때 와우 알트 시즌 이런 기대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 주간 차트에서 상승 쐐기 패턴 붕괴가 진행되고 있다. 이게 확정이 되는 상황이라면 몇 주 동안의 조정 이후에 알트코인들 매우 강세를 보일 것이다. 몇 주 동안의 조정, 한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알트 시즌 펌핑 나오는 건가? 뭐 이런 기대감 맥락적으로 깔려 있다라는 거 느낄 수 있는 멘트입니다. 마이클 반대포페도 비슷한 얘기예요. 지금 알트 BTC 차트를 보면 6개월 동안 하락세를 보였지만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이 주간 차트를 보면 엄청난 알트 강세장이 예상된다. 그러니까 최근 6개월 동안은 알트코인이 비트코인 대비 더 낮은 퍼포먼스를 보였지만 이게 지금 이렇게 반등을 해주면 알트 시즌 어마어마한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 그 기대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25년 상황이에요. 2025년.
자, 지금 왼쪽이 알트 시즌 인덱스입니다. 아직 22. 지금은 비트코인 시즌이다. 알트 시즌 75가 기준점.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엄청 재밌는 시간을 보냈을 때, 75 전후에서 왔다 갔다 했을 때, 이때가 되게 즐거웠었죠. 그러다 지금 22까지 폭락한 상황인데 이게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해줄 거라는 기대감. 그렇기 때문에 알트 시즌이 머지않아서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또 가질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이 한번 움직여주고 이더리움으로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라지캡들 그리고 나서 미들 스몰캡으로 순환매 양상이 펼쳐지는 게 알트 시즌으로 가는 길. 지금 아직 여기까지는 안 왔잖아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되기 전후 시점에서 이더리움이 한번 의미 있게 움직여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그 이후부터 이런 그림들이 펼쳐지면서 패스트 투 알트 시즌이 현실화되는 상황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으면 정말 아주 많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재밌더라고요. 깜짝 놀랐네. 소니가 엠버 재팬을 인수했다라고 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에 지금 소니가 진출을 한 거예요. 시총 1000억 달러가 넘는 소니. 이 소니가 또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성이 있잖아요. 아, 얘네들도 미래 먹거리로 블록체인, 크립토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있구나 라고도 이제 해석이 되는 부분이고, 엠버 재팬, 이 싱가포르 암호화폐 마켓 메이킹 기업인 엠버그룹의 일본 자회사입니다. 2022년에 일본 거래소 디커렛을 인수했고 이후에 엠버 재팬으로 사명을 변경했고 이번에 소니가 이걸 인수한 겁니다. 일본에서의 흐름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암호화폐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인 전폭적인 움직임이 오히려 일본에서 잇따라서 포착이 되고 있다는 거. 특히 SBI가 또 간단치가 않잖아요. 리플의 최대 후견 기업인 SBI가 정말 5만 가지 암호화폐와 관련된 모든 계열사들을 지금 다 가지고 있는데 소니까지 이렇게 지금 들어왔다라는 소식 상당히 흥미롭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는 7월 초가 아니라 7월 중하순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일단 7월 8일까지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SEC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7월 8일 이후가 되겠죠. 그래서 기대하기에는 7월 중순 10일에서 15일 정도 사이에 실제로 출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7월 중순부터 알트 시즌으로 가는 문이 열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리얼비전 그룹 CEO 라울 팔이 재밌는 얘기예요. 나는 개인 순자산 암호화폐 할당량의 90%를 솔라나에 투자하고 있다. 이 솔라나 가격은 상당한 변동성을 수반하고 있지만 상당한 회복력을 갖추고 있다. 저렴한 비용으로 발행할 수 있는 NFT 인프라, 상대적으로 빠른 거래 속도 이런 것 등은 솔라나가 선두 주자로 자리 잡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4월까지만 해도 자신의 개인 순자산 암호화폐 할당량의 80%가 솔라나라고 했거든요. 지금 90%라는 것은 솔라나의 비중을 더 키웠다라는 거고 추가 매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하락장이 펼쳐졌을 때 솔라나를 추매했다. 라울 팔 간단치 않은 사람이에요. 기관들한테 자문하는 사람이에요. 기관들 어드바이저. 리얼비전 그룹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솔라나를 또 이렇게 세력급 기관들에게 자문을 하고 있는 리얼비전 그룹의 CEO 라울 팔이 또 이렇게 밀어주고 있다라는 거. 특히 솔라나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바네크 지금 현물 ETF 신청을 한 곳이죠. 매튜 시겔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규제 환경이 변하고 있어서 솔라나 ETF 승인 가능성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11월 대선에서 누가 승리를 하든 ETF 승인 가능성 높다고 판단했다. 일부 관계자들은 솔라나 선물 ETF가 없어서 솔라나 현물 ETF 승인에 회의적이다라는 의견도 내놓고 있는데 나는 이게 필수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라울팔은 솔라나 띄우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 뭔가 이렇게 알트 시즌이 가까이에 오려나 보구나라는 그런 느낌도 함께 드는 거는 정말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7월 초입부터 지금 긍정적인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우려점들은 있지만 그럼에도 7월이
역사적으로 그랬던 것처럼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름 감기 때문에 되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이번 주부터는 라이브를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름 감기 조심하세요. 이번 감기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3주 동안 힘들어 할지는 몰랐는데 다들 건강 잘 챙기시면서 투자 스탠스도 잘 견지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